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7%,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이 코스피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빨갛게 됐는데 시장이 이렇게 빨갛게 된 것은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스위스에서 관세 관련해서 쭉 협의를 했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일단 조금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들 관세 30%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향하는 거 관세 10%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대충 이렇게 급한 불은 이렇게 대충 끄고, 그리고 뭐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90일 정도 유예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강대강으로 서로 대치하다가 조금 풀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죠.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대 발표인지 아니면 저게 그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휴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을 했겠죠.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는 일반 상식선으로 생각하는 그 호재와 또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호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 다치겠구나, 안타까운 일들이 뭐 사라지겠구나, 앞으로 이제 경제도 조금씩 재건이 돼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모든 어떤 시장에 있는 종목들에게 다 호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주식을 갖다가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상황, 또 뭐 그렇게 경제 경기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산업체 쪽에서는 이 뭐 무기 팔아먹어야 되는데, 무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런 수요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방산업체 쪽에서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이제 호재가 아닙니다.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산업체들 많이 좀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호재라는 것과 우리 주식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호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 이게 수요고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어떤 절충점, 합의점이 만들어집니다.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평상시에는 큰 돈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어 고객 돈을 받아서 아무래도 작은 돈을 모아서 투자하다 보니까 큰 돈을 움직이니까 걔들이 세력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걔들 마음대로 그냥 걔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호재로 생각하면 호재가 된다, 또 이 말입니다. 또 걔들이 악재로 생각하면 악재가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또 움직이는데, 또 아주 좀 극단적인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코로나 때 같이 뭐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막 흘러나올 때, 뭐 그럴 때, 아니면 뭐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면 이 좋은 소식이 또 들어올 때, 이때는 일반적인 어떤 큰돈 굴리는 세력들과 동시에 대중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뭐 던지면 던지는 쪽으로, 사면 사는 쪽으로 이렇게 대중들이 막 참여를 하게 돼요. 그때는 일시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기관들도 큰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이 대중들하고 뭉쳐진 어떤 전체 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재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호재가 아니고, 또 악재라고 해서 모든 게 또 악재도 아니다. 또 그리고 평상시에서는 뭐 시장에서 큰돈 굴린 세력들이 좌지우지하지만은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중이 움직이는 쪽으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어쨌든가 뭐 우리는 뭐 시장에 돈 보고 움직이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좀 업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다시 매수를 하고 있죠. 관련되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데, 지금이 5월 이제 초 조금 지나가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지난 4월 초 미국에서 상호 관세 이야기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얼마나 많이 미끄러졌습니까? 그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좀 많이 회복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로 통해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4월 초에 뭐 시장이 막 급락할 때 타임세이버에 보면은 빨간색, 그러니까 매수를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시 이렇게 회복됨에 따라서 그때 수익 매매로, 짧은 매매로 어떤 매매를 갖다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좀 챙기는 그런 종목들도 꽤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시장은 참 묘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금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계속 돈이 늘어날 일이 뭐 많고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오늘도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요것 때 수익 매매 신호가 났고요. 이때 그리고 또 분할 매매도 났죠. 또 그리고 또 요때 또 매수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가 거의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한 번 매수했던, 뭐 이때 매수했던, 이때 매수했던, 아니면 세 번 다 매수했던, 어느 순간에 매수했던 간에 지금은 다 수익권에 접어들었다. 그 말은 이제 조만간 또 이렇게 차익 실현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건설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그냥 아파트 하나 짓는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철근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뭐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수에 또 내수가 순환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지금 우리 돈이 안 돌아가서 한국은행에서 뭐 채권 매입해서 양적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했지만 우리는 뭐 이달 말에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수를 살리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거 좀 멀리 봐도 되지 않겠나? 꼭 짧게 매매를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이때 내가 매수를 못했다 손 치더라도, 오늘 매수했다 다시 매수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짧은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관점이 아니라 좀 멀리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좀 물려있죠. 이때 사고 이때 사서 좀 물리고, 또 이때 사도 아무데 사도 지금 다 손해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멀리 봐도 되죠. 세력들이 안 나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좀 멀리 봐도 된다. 또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은 이건 좀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냥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하다. 최근에 다이아몬드까지 찍혔다. 싸다 이 말이에요. 싸기 때문에 세력들 들어왔는데 단타는 놈들이 이제 어떻게 알아요? 세력들도 단타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롯데지주는 이거 관심 종목으로 이제 넣읍시다. 요거 눌러야 됩니다. 요 버튼 관심 종목 눌러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요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 발생하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신규 매수해서 순환 매매 준비해야 되겠죠.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자. 요 버튼 눌러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매수해도 돼요. 오늘 한번 보자. 요거 이렇게 삼성전자 오늘 매수해도 되죠. 이렇게 오늘 매수해도 됩니다. 되고 또 수익매매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수익권으로 조금 이제 접어들었어요.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또 이렇게 봐야 되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하나의 추세가 끝났다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해서
빨간색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개수만큼 팔아먹는 하나의 순환매매가 이때 종료가 됐다. 순환매매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짧은 매매를 통해서 여러 번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총을 못 쐈다 손치더라도 기회는 여러 번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일단 어쨌든 뭐 지나간 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가 시작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무시. 이때까지 지나간 건 다 지워버릴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해서 내가 요때 뭐 총 쐈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파란색으로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못 샀다 하면 사실 오늘 사도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도 된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뭐 내 곁에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짧은 매매로 들어갔다 하면은 뭐 짧게 먹어도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한국전력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죠. 이것도 계속 순환매매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들고 있어도 됩니다. 한샘도 이것도 앞서 본 GS건설처럼 이것도 그런 비슷한 종류입니다. 집 사면은 가구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력들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이게 단단한 애들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립시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현대건설도 그거죠. 이것도 뭐 GS건설처럼 그려보는 거죠. 이것도 신규 접근은 그렇지만 내수 결과적으로 돌릴 거다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현대 홈쇼핑도 총수화됩니다. 총수화 돼요. 사도 됩니다. 오늘 못 샀는데 내일 사면 되죠. 사도 됩니다. 현대 홈쇼핑도 열어 보면은 괜찮아. 이렇게 이제 요 빨간색이 시작되는 요 지점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지점에 총수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죠. 빨간색이 많으니까 뭐 또 상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도 돼요. 근데 나 겁나는데 홈쇼핑 그러면 수익 매매 중간에 해도 됩니다.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네요. 자, 또 보면 쇼핑 관련해서 뭔가 좀 있는데 지금 4월 초 불과 한 달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많았고 여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빨간색보다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 많죠. 색깔 진하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요거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현금 보유가 됩니다. 현금과 어떤 주식의 비중 조절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항상 시장에 돈이 모이는 그런 종목들로 내 돈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면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요 짧게 해서 오늘 이제 팔아모라 그러면 이제 책이 묵자 대충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롯데쇼핑 요거 좀 멀리 봤을 때 순환매매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샀다 손 치면 진짜 잘 산 거에 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팔아먹고 취합보던가 느긋하게.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그런 건 지출이 생긴다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자주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이유가 갭 상승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사게 팔게 되면 그 갭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득히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앞서 보는 그 삼성전자 보면 뭔가 있던데 이거 맞춰 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이때 이 무렵 보고 한번 사서 그냥 들고 있다가 대충 이 무렵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개수 비교하면 이 무렵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냥 한번 사서 그냥 한번 사서 한번 팔아먹는 거예요. 요거 하고 중간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러다 몇 번 뭐 사고 팔고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자기 성향 따라 하면 되겠죠. 그냥 나는 뭐 사고 파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러면 되는 거고 한 번 하면 이러면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뭐 괜히 사고 팔면서 스스로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 좀 해봅니다. 그 순환매매 좋은 지점에 매수했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현대백화점 보면은 이거 이때 한번 사도 되고요. 이때 사도 되고 그죠. 이제 파는 묵차, 책이 묵차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조금 멀리 좀 보면 이거 먹고
좋잖아요. 이때 매수했다 그러면 진짜 잘 산 거잖아요. 싸게 매수하면은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짧게 팔아도 되고 멀리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면은 좋은 가격에 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순환 매매가 끝날 때까지 들고 가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현대지폴딩스도 이거다. 짧은 매매가 이번 마무리가 돼야 된다. 자꾸 이제 이렇게 차익 실현한 종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부터 이제 순환매매 기준으로 해서 총사도 됩니다. 지난번에 LX홀딩스가 이번에만 나와서 있었겠어요? 이거 예전에 이런 거 보고 넣었겠죠. 근데 지하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기다려 보니까 다시 돈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돈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니까 적어도 뭐 괜찮다 생각 여러 번 시도했겠지만 잘 안 됐던 거예요.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돈 들고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지금 심기일전에서 몇 번째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괜찮으면 총을 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총 쏴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삼성 SDS 이것도 이제 또 다시 총을 쏴야 되겠죠. 총 쏴야 되는 관점으로 또 신세계 푸드 이건 또 뭐고 이것도 총 쏴도 된다. 좀 그런 거고요. HJ중공업은 아닙니다. 저거는 워낙 안 좋습니다. 지금 재무 상태가. 유한타증권도 이제 수익매매로 총사도 되겠죠. 이마트 이건 또 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수해도 안 해도 돼요. 어제 뭐 W 먹기 임전과 비슷한 건데 이때 지금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들고 있어도 되고요. 나서니까 좀 더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마트도 뭐 스택하면 되겠죠.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쭉 보면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고 또 순환매매 차원에서 봐도 괜찮고 또 그리고 뭐 수익매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순환매매를 다 지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투자다 보면은 좀 심심하다. 그러니까 순환매매를 한번 부여하면 한 이 정도 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면 지겨워 죽겠다라고 하면 또 좋은 지점에 못 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중간중간에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누가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냥 재밌게 하십시오. 이것도 뭐 재밌는데 꼭 원칙을 지켜가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재미없으면 그거 다 할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익 나면은 뭐 매도 신호 안 나도 뭐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내가 좀 맞는 것 같다는 게 좀 정해져요. 그러면 자기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 주식 투자도 또 뭐 사실 뭐 이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뭐 짧은 매매하고 싶으면 짧은 매매하고 긴 거 하고 싶으면 긴 거 하되. 근데 이왕 짧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좀 하지 마라. 이 이야기들입니다. 아무 때나 짧은 매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생각하라고. 지하실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 부여하게 되는 거고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투자도 하나의 어떤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재밌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고 남 말 듣지 말고 예전에 2차 전지 뭐 잘 나가니 많이 요즘도 그런 이야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2차 전지뿐만 요즘 같은 경우 뭐 전쟁 방산 관련해서 뭐 우리 K 방산 다 찾으니까 어떻게 될 거다 하고 기대 섞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때문에 뭐 KF21 멋있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K9이나 이런 거 잘 팔려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쌀 때 사야지 남들 괜찮다고 사면 늦은 거라니까요. 주식시장은 소문 듣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능하면은 돈 보고 하십시오. 돈 보고. 말은 바뀔 수가 있다니까. 좋다고 지는 팔 수 있다니까요. 좋다고 지는 팔면서 계속 뉴스는 좋은 것만 나오거든.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 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하면은 주식시장이 웁니다. 우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가 뭐 언제 좋았어요?
걔들이 뭐 제조업이 뭐가 있다고요. 러시아 경제가 지금 군수 산업 쪽으로 지금 해가 무기 파는 걸로 그렇게 돌아간다 아닙니까? 또 전쟁에서 아들이 아니면 뭐 애인이 누가 죽으면 보상금 줄 거 아닙니까? 그 보상금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크게 울게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